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의 복당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이준석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상납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입당 불발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게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은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당 이름이 다른 곳에서 제명이 됐고, 그래서 당 색깔도 다르고 로고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당에 새롭게 입당하는 건데, 자, 입당을 어떻게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당원이 200만 명이라고 하면 200만 명 모두를 다 최고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드렸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왔고 폭로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보복 차원에서 그렇게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는 7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 출연해서, 자, 이준석 대표와 나를 좀 세웠다, 여러 의혹도 제기하면서 정치적 공격도 하셨는데 그것이 복당 거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느냐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선거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집권당의 당 대표가 상납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범죄를 덮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를 하고 있다, 저희가 당연히 지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복당이 아닌 입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이 출당된 건 국민의힘이 아닌 11년 전에 한나라당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11년 아나운서를 비하한 듯한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의원직에서 제명당하고 출당됐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때 당 색깔도 파란색이었다, 저는 빨간 잠바를 입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신의 복당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최고위에서 결정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려면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평당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당원을 최고위에서 부결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강 변호사는 200만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당원 200만 명을 다 최고위에서 심사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원래 입당 심사라는 건 없다, 입당 심사라는 게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없는 걸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고위 결정이 나왔으면 뭐가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지 입당을 안 받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또 근거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참가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정족수가 몇 명이고 몇 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사안에 대한 당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불허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 의견인 것만 보고하라고 했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당 부결 사유와 관련해서도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강용석 변호사는 복당이 거부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이 상황을 공당의 사당화라고 하는 것이다,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개모임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법률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사법적 심사를 받을 만한 뭐가 없다, 표결만 있고 이유가 없으니까 반박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최고위 의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의결 취소 소송을 낼 것이다, 일단은 사법적 심사를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걸만 보면 지금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또 본인은 입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입당이 거부된 거, 불허된 거에 대해서는 자, 법률적 근거도 없고 단지 그것은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던 강용석 변호사의 그 유튜브 방송, 여기에 대해서 일단의 보복이다. 이 상납을 지적했기 때문에 입당을 불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명이 표결에 참석했고, 자, 어떤 이유로 입당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당의 사당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강용석 변호사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입당이 안 되면 입당이 안 되는 이유, 복당이 안 되면 복당을 불허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그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최첨단에 걷고 있는 정당 정치일 것입니다. 그 정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건 뭐 몇 사람 모여서 얼렁뚱땅 하고 지나갈 수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최고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지금 경기도지사로 나오는 사람이 유승민 그리고 김은혜, 특히 유승민은 이 그동안 이준석이가 지지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강용석 변호사의 말대로 자신이 이준석의 비리 문제를 이 유튜브에서 폭로를 했고 또 과거에는 이준석의 이 이준석 탄핵을 하자고 이 탄핵 운동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개를 했던, 그래서 이준석과 깊은 갈등 관계가 있고 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준석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선거 인단을 모집해서 소송 인단을 모집해서 그래서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준석과 날카로운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인 것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강용석 변호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은 경기도지사의 출마를 먼저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 이 입당을 하지 않아도 도지사 출마할 것인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전에는 강용석 변호사는 과거에 무소속으로 국회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본인은 앞으로 선거를 출마하더라도 절대로 무소속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무소속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합니다. 자, 복당이 안 된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것이냐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저 가세연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후원 방송을 한다. 후원 계좌가 생겼기 때문에 후원 방송을 하는 것이고 예비 후보가 거둘 수 있는 금액이 22억 원 정도다. 자, 22억 원이 다 차면 국민들이 저를 나가라고 결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 자, 어쨌든 이 본인이 이 후원 계좌가 다 차면 국민이 저를 나가라고 생각한다. 이건 어쨌든 뭐 이 돈 문제가 결부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데, 자, 이것보다는 깔끔하게 본인이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따로 나가라고 하면은 그냥 후보 난립이 돼서 또 여권표가 분열된다 하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강용석 변호사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 해결해야 될 또는 본인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가세연은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가세연과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이 사준모 등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의 뭐 이런저런 제안에 못지않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그 행동과 처신 그리고 과거에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자, 이게 공론화돼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기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이런 비리를 받고 있는 더구나 이 야당 대표인데 현재로서는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준석의 정체성도 정말 알 수가 없는 대목인데 이 대목도 함께 거론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용석 변호사가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주 주목받고 있는 처사입니다. 자, 앞으로 이 소송은 이 강용석 변호사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큰 걸로 보입니다. 자, 소송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